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디자인이라는 금형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NX 기반의 최적의 금형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제품 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비티 배치와 2D 조립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렇게 설계된 2D 조립도는 3D로 전환이 됩니다. 3D로 전환한 데이터들에서는 가공에 필요한 도면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함으로써 금형 설계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NX 안에서 모델에서부터 도면까지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모델과 도면 간 연관성을 가져가게 되며, 이로 인한 설계 불량이라던가 데이터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도 2D 조립도 생성 후에 견적을 산출한다던가 금형 제작을 위한 사전 검토 회의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멀티바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오픈이나 세이브 등의 작업 속도,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난 후에 데이터의 용량, 그리고 풀3D를 하는 데 드는 설계 시간 등을 어셈블리 방식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50% 이상 더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쉽고 가볍게 빠르게 2D를 설계하는 기능입니다. 2D 기능으로는 캐비티 런너 배치, 밀핀 냉각의 배치, 몰드 베이스 표준 부품의 배치가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먼저 제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캐비티 배치를 하는 기능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에 코어 사이즈를 입력하고 캐비티 수와 피치 등을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품이 캐비티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편집 기능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돌리던가 피치 값 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캐비티 배치를 완성을 해놓고 다음 런너를 2D로 배치하게 됩니다. 런너가 생성되어야 될 지점을 포인팅을 하고 각도와 길이, 폭 등을 조절하여 런너의 2D 배치를 완료합니다. 세부 디테일한 런너 같은 경우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경우라도 원하는 지점을 포인팅함으로써 사용자가 각도값 등을 측정할 필요가 없이 바로 런너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런너는 추가적으로 복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밀핀과 냉각의 2D 배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티 배치가 완료된 제품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편면 상태에서 밀핀을 포인팅하여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직경은 사용자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포인팅된 밀핀의 좌표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들을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여 반대편 캐비티의 배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냉각의 2D 배치 기능입니다. 줄냉각을 먼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의 외곽 라인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거나 몰드 베이스의 외곽 라인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줄냉각을 손쉽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배치한 줄냉각 위에 탱크 냉각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줄냉각의 센터 라인 위에 탱크 냉각을 손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한 세트의 줄냉각과 탱크 냉각은 마찬가지로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레이아웃을, 냉각에 대한 레이아웃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몰드 베이스와 표준 부품의 2D 배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기능창인데요. 메이커와 금형의 타입을 선택하고 표준 규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방향을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이미지 창에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몰드 베이스의 사이즈나
금형의 구조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트의 높이나 두께, 값들을 비표준으로 추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끝나시면 OK 하시게 되면 2D 몰드 베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 표준 부품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록 같은 거 배치가 바로 끝났고요. 파팅 플레이트, 사이즈를 주시고 2D 배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포인팅을 하시거나 좌표값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게 되고요. 배치된 것들은 마찬가지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좌우 대칭 배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받침봉, 이러한 원형의 부품들도 사이즈를 주고 포인팅을 해서 2D로 일단 배치를 완성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생성된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도 복사해서 대칭적인 구조로 배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완성된 2D 배치를 가지고 3D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3D로 전환하는 기능 역시 런너와 게이트를 생성하는 기능, 밀핀과 냉각을 3D로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몰드 베이스 및 표준 부품을 3D로 전환 생성하는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런너를 3D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치된 런너의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코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코어의 파팅면을 자동으로 런너가 인식을 해서 그 파팅면에 런너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 라인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런너가 솔리드 형태로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코어나 캐비티 쪽에 포켓을 이 런너를 이용하여 포켓을 해서 코어 설계를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밀핀과 냉각의 3D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2D에서 배치해 놓은 밀핀 커브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코어를 인식을 해주고요. 밀핀을 선택합니다. 2D의 밀핀 커브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 실시간으로 3D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리스트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밀핀이 생성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밀핀들을 선택해서 별도의 트림 작업을, 자르기 작업을 이용을 해서 제품면과 1대1로 선단부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부로 맞춰야 될 밀핀들은 자르기를 하시면 되고 맞추기를 하지 않으시는 밀핀들은 자르기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캐비티에 배치된 밀핀은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위쪽 반대편 캐비티에 배치를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냉각을 3D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값을 주고 탱크 냉각을 먼저 탱크 2D를 선택해서 3D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품 파팅면을 따라 서로 다른 안전거리 값이 동일한 서로 다른 길이의 탱크 냉각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게 되면 필요에 따라 옵션으로 탱크 냉각 아랫부분에 이렇게 오링도 함께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이런 탱크 냉각을 생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탱크 냉각을 간단하게 생성을 하시고요.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반대편 캐비티에 탱크 냉각은 복사를 해서 배치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탱크 냉각이 지나가는 줄 냉각입니다. 줄 냉각 역시도 선택을 몽땅 해서 OK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좌표값에 좌표 지점에 줄 냉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트의 줄 냉각과 그 위를 지나가는 탱크 냉각으로 냉각의 배치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몰드 베이스와 표준 부품의 3D 생성 전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기능이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리턴 핀 스프링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길이값 같은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3D 기능을 누르게 되면 아까 생성해 놓은 2D 데이터와 동일한 3D의 몰드 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확인하시게 되면 플레이트 류와 가이드 핀, 리턴 핀, 볼트 등이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D로 배치해 놓은 부품 데이터를 이용해서 3D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필라, 받침봉을 먼저 다 조회를 해서 3D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의 위치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받침봉이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인터록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D를 선택을 한 후에 3D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부품과 볼트, 세트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D로 배치해 놓은 표준 부품과 베이스들을 3D로 전환함으로써 풀 3D 설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EGP도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3D 부품 생성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 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 포지션은 설계 정보를 등록을 해놨다가 게이트 위치나 슬라이드의 위치 같은 거를 자동으로 찾아서 부품이 배치되는 기능입니다. 제품을 선택을 해서 먼저 언더컷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 구조를 잡기 전에 이 제품이 언더컷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해 놓은 언더컷 중에서 내가 슬라이드 코어로 슬라이드로 인식시켜야 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설계 정보를 제품에다가 등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위치를 정보를 등록을 하였고요. 또 게이트 위치도 제품의 양 사이드 쪽에 두 군데 등록을 포인팅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이트 위치와 슬라이드의 위치를 설계 정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설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먼저 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의 타입과 사이즈를 사용자께서 선택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배치하겠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이트 위치 자동으로 인식해서 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2D 게이트는 마찬가지로 3D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게이트 모델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D 게이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3D 게이트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기능창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생성된 게이트 모델을 코어를 불러놓고 필요하시면 이제 포켓 서브 트랙을 이용하셔서 코어의 게이트 자국을 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슬라이드 정보 배치해 놓은 위치에 슬라이드가 세 군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슬라이드는 반대편 캐비티 쪽에도 복사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사이즈를 자동으로 어느 정도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립도 배치를 하기에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2D 배치해 놓은 슬라이드 세트를 선택을 해서 3D로 마찬가지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슬라이드 세트가 아예 3D로 생성이 되며 그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보시고 내가 원하면 사용자께서 한 번 더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풀3D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도면을 자동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 도면 생성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3D 데이터들의 도면을 뿌릴 수가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도면들의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도면을 작업하실 수도 있고, 이게 멀티바디 데이터로 설계된 데이터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어셈블리로 만들어주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마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을 뿌리고 싶은 파트를 선택해서 자동 도면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용자가 도면을 뿌려야 될 뷰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시고 OK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지정한 뷰들과 치수와 그리고 표제란, 홀 테이블까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뿌려야 될 도면의 개수가 많을 때 일단 일괄적으로 쫙 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동 도면 기능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치수 기입이 되는 수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설정 창을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치수가 많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외곽 치수만 나오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과 표제란과 홀 테이블 등도 자동으로 홀 종류별로 인식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디테일 도면 생성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기능이 아니고 이렇게 자동 도면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테일한 옵션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코어 도면을 작업하려고 할 때 섹션 뷰가 필요하다. 옵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포인팅을 원하는 곳에 섹션을 자르고 싶은 곳에 포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단식의 섹션이, 단면이 생성이 되면서 도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과 표제란이 연이어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ISO 뷰에 참고 치수라고 해서 깊이 값이 또 참고 치수로 자동으로 생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디테일 상세 뷰가 필요하다. 상세 뷰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서트 코어에 각도가 틀어져 있는 인서트 코어에 도면을 뽑으려고 할 때입니다. 수평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엣지를 선택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델이라도 부품이라도 도면을 가공하기 좋게 수평 수직으로 맞춰서 도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원점도 사용자가 원하면 이렇게 지정해서 별도로 치수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구조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멀티바디로 이렇게 전체 풀3D 설계가 완성이 되었고요. 필요한 부품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영상에서는 일부 부품들만 필요한 코어류와 플레이트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어셈블리로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전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서 어셈블리로 전환이 되는 부품들은 화면상에서 가려지면서 어셈블리가 순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셈블리 구조로 전환이 완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상측과 하측으로 커다랗게 나뉘어지면서 플레이트와 코어류, 사용자가 선택한 것들이 어셈블리 파트로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아웃 디자인이라고 하는 금형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기능 중에서 커다란 기능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